자신의 커리어의 기회가 채워지는 아주 말 잘 꺼. H마트에서 옵니다. 트라잉인 안녕하세요. 뉴욕 여자? 안녕하세요. 서울 남자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성공적으로 제 1화 모순을 리뷰했었는데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찍은 지 사실 한참 된 녹화본이었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을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싶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러 번 돌려보면서 흡족해하고 빨리 다음 걸 찍고 싶어 하고 그랬습니다. 뉴욕 여자씨는 어땠나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 7월인가 찍은 거잖아요. 작년 7월, 네. 8월에 찍고 올해 1월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드디어 내 당당하게 취미로 말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다. 너무 편집도 재밌었고 업로드한 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저도 한 20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20번, 서울 남자씨 20번, 총 40번,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50번을 봐주셨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녹화도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슨 책이죠?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바로 H마트에서 옵니다. 트라잉인 H마트입니다. 미셸 자우너 씨의 그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뭔가요? 뉴욕 여자씨께서 이걸 읽고 있다라고 말씀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나도 읽어보자 해서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뉴욕 여자씨는 왜 이 책을 고르게 됐나요? 제일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책을 제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이 영어 책이 제 친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을 네. 빌려서 읽고 있었죠. 하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뉴욕 문화원에서 그 도서관에서 이 책의 한국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버전을 빌렸죠. 그리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어 버전만 완독을 했다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포인트가 많아서 이 책을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이 책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어 공부 해보게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웬걸 첫 부분에 음식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H마트 네. 가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너무 그냥 뭐 미역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해조류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너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원서로 영어 공부하면서 이렇게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도 한국 책을 번역본으로 손에 읽게 되죠. 그렇죠. 그랬다. 그래서 언제나 읽었는데 우리는 괜찮더라. 목표를 생산성을 늘리자, 발전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즐거움을 쫓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책을 읽는데도 내가 생산성인데 이걸 영어 공부까지 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거는 과했다. 욕심이 과했다. 이런 생각이. 네. 그러면 책 소개로 넘어가 봅시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주 한 2줄 정도 요약으로. 이 책은 이민자 2세 혼혈인 작가가 한국인 어머니를 상실하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정말 요약을 잘하셨네요. 준비를 안 했는데도. 이게 마지막에 옴기니의 말이 있는데 그걸 읽으니까 이 옴기니 분도 그 비슷한 상황이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잘 요약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이 책의
인상 깊은 부분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게 바로 옴기니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풀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이 어땠나요? 너무 주인공이 나 같아서 솔직히 보기 힘들었다. 뭐랄까, 자신의 모든 순간을 남겨서 컨텐츠화해서 팔자. 남한테 알려서 이걸로 나의 성장을 발판으로 삼자. 이 굉장한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나니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미셸 분이 어머니가 너무 아프실 때 제주도 여행 가서 이거를 모든 걸 다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다. 굉장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한국에 가면 무조건 다큐멘터리 찍듯 모든 거를 다 녹화해서 이거를 알리자,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그게 사실은 본인을 치유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되면서 불편하기도 하면서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치,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편했던 건, 왜죠? 왜 모든 거를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아, 자세가 이것도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슬픈 상황을 마음속에서 간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나는 이거를 찍어서 다큐를 찍겠다. 아니면 이걸 써서 책을 내겠다. 이게 좀 저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저의 면을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아, 순간을 음미했으면 좋겠는데 찍어야 돼. 이거를 기록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주인공인 이.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아, 내가 감독의 역할을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남을 위한다면 가능한가? 정말 나의 엄마를 죽음을 찍는 생각한다면, 거면 괜찮죠. 나의 음, 죽음을 내가 손으로 쏟는 건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너무 도발적인 해석일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근데 충분히 누군가의 이런 의도도 그런 있을 수 있는 거죠. 삶의 이벤트를 내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면서 찍는다는 게 사실 좀 그렇죠. 또 사실 미셸 자워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약간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 챗 GPT에게 물어봐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음, 사실 이게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뭐, 엄마를 잃은 상실한 그 경험을 H마트에서 이제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전개가 예상이 되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걸 바라보는 게 쉽진 않았지만, 너무 표현들이 정말 내가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읽었는데, 좀 마지막에 반전에 당황했다. 그 무슨 처음에 반전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부모와의 이 작가가 어, 부모와 엄마와의 갈등이 있으면서 음,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음, 그 음, 갈등이 겪다가 엄마가 암에 걸리게 되셨는데 그걸 자기가 간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병하는 얘기, 그리고 떠나보는 얘기까지가 한 8, 90%는 돼요. 남은 10, 20%는 뭐냐? 그 엄마가 떠나간 후에 자신의 일인데 갑자기 이분이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뉴욕에 4천만 달러의 여러 복지 혜택이 있는 광고 회사에 떡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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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부터가 띠용스러운 거예요. 음. 왜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아, 자기가 음, 대학 시절에도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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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 1년간은 음, 엄마 간병을 하느라 음, 음, 음.
너무 공백기가 많아서 자신의 커리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돌리고 네. 이력서도 난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떡하니 취업을 해가지고 정상인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자신이 뿌렸던 씨앗을 또 거두는 거죠. 밴드 음악이 대박이 나가지고 투어를 다니고 무슨 네. 1년에 미주 투어만 3번, 뭐 음. 유럽 투어만 2번 다니고 아시아 투어까지 가고 자기가 쓴 책이 쓴 뭐 에세이가 또 이제 출판 제의까지 받아가지고 네. 책까지 쓰고 정말 뭐지? 싶었어요. 이거는 지극히 지금 취준생의 마인드로 본 나는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개 아주머니죠. 개 아주머니에 네. 대해서 너무 이해가 가면서도 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 작가였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개 아주머니가 갑자기 떠나게 돼요. 갑자기 나 집 갈래 이러고 짐 챙겨서 집에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녀의 그 심리 변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 아주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그리고 개 아주머니에 내가 대해서 네. 읽지 않은 독자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셸 네. 자우의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시죠. 그래서 암에 걸려서 집에서 요양을 하시는데 이제 엄마를 어떻게 이제 요양해야 되는지, 암 환자를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랑 그 딸인 미셸은 전혀 모르죠. 일단 아버지는 일단 미국인이에요. 백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미셸은 지금 부모님 집에 같이 안 살았다가 이제 살게 엄마를 간호하러 왔는데 잘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개시아 아주머니가 등장해서 내가 다 할게 라고 하고 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데 미셸이 끼어들 틈을 안 주죠. 현실에 있을 법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딸로서는 굉장히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빼앗기는 느낌도 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저는 약간 겁에 질려서 개씨 아주머니를 서포트했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개씨 아주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가서 엄마 옆에 누워서 자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남자님은? 저도 진짜 주인공처럼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없는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까지 뺏어가 버리는 사람. 그래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니까요. 쫓아내자고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쫓아내는 정말. 것도 너무 내 욕심 같고. 맞아. 엄마가 좋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개씨 아주머니는 나 뒤까지 뭐 닦아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처리까지 해줘. 그리고 엄마가 아프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간병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렵다. 근데 또 개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가버리면 또 그 공병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맞아. 그러니까 상황에 많아지는 맞춰서 모두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미셸이 이제 엄마를 기억할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을 굉장히 기억을 하잖아요. 아, 엄마가 뭐 생일에는 미역국 끓여주고, 뭐 여름에는 뭐 테라스에서 삼겹살 구워서 삼겹살 쌈 만들어주고, 아니면 뭐 간장게장을 빨아먹거나 아니면 산낙지에 초고추장을 푹 넣어서 찍어서 입에 넣을 때면 엄마가 넌 진짜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식이 정말 이 책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서울남자씨는 혹시 서울남자씨 어머니가 해주신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 단 한 가지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참치 김치찌개라고
제가 안 그래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그 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여전히 맛있고 음. 그런 음식입니다. 뭐 어렸을 그게 바로 때 참치 뭐 해주셨나요? 김치찌개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해주고 응. 계속 쭉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서 그게 최고다. 맛있는데 그걸 어릴 때 많이 먹다 보니까 아, 이제 뭐 떨어져 살면서 음, 그 음, 음식을 먹을 기회가 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 요즘에는 어, 그 이름이 뭐였죠? 된장국인데 아웃국? 네, 아욱국. 아웃국, 아웃국. 요즘에는 아욱국으로 그게 아웃국 바뀌었습니다. 미쳐버리겠어. 난 아웃국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H마트에서 안 파는 한 가지. 아웃. 그건 아웃을 이제 키워야 되나 싶어요, 진짜. 저는 이건 진짜 그냥 한국에 갈 때마다 미친 듯이 먹고 싶은 건데요. 외할머니가 끓여주는 김칫국. 그것이 음, 정말로 너무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겨울에만 해준다. 겨울에만 맛있다. 그래서 안 해주시죠. 어, 그게 멸치 국물을 푹 우려가지고 김치랑 신건지랑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거랑 구운 김만 있으면 필요 없죠. 아무것도. 구운 김이랑 간장이랑 찍어서 먹고 김치국을 먹으면. 그리고 외할머니의 오리탕. 음, 오리탕이 진짜 맛있죠.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할머니가 힘든데도 그 시장에 가서 오리를 사서 오리탕을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하여튼 김칫국이랑 오리탕이 저는 소울푸드고 엄마가 해주는 정말 정성 어린 정말 맛있는 음식은 집김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음, 대학에 다니면서도 내려오면 김밥 만들어줘. 그럼 엄마가 김치도 뭐 또 볶고 다 볶고 김밥을 송송송 썰면 그걸 옆에서 계속 집어먹는. 그리고 된장국이랑. 정말 그런 건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쵸. 만들어줘야지만. 제가 만들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주고 할머니가 만들어줘야지만 그 맛이 나니까. 아, 또 질문보단 이야기를 응,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응. 이 작가의 남편이 나오죠. 아주 말 잘 꺼냈습니다. 네. 이 작가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 남편에 대해서 좀 응,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중간중간 응,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응, 응, 응. 그런데 이해심이 많고, 이렇게 모든 거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나? 실존할까? 둘이 너무 잘 맞는다 응,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솔직히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미셸 자워가 그 남자친구한테 너 지금 나랑 뭐 1년 뒤에 결혼할 건데 지금 결혼 안 하는 거면 뭐 헤어져 이랬나요? 지금 엄마 앞에서 나는 무조건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근데 너가 뭐 몇 년 뒤에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결혼 안 한다? 그럼 너는 나랑 끝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앙칼진 선언을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오케이. 그런 협박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박 결혼. 근데 저는 충분히 응, 이해가 가요. 응, 나 지금 응, 엄마 보내기 전에 결혼하고 응, 싶은데 응. 이 상황에서 결혼 안 해? 그럼 필요 없어. 그런 마음 이해가 갑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미셸 자오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없고 망설이는 것도 없고 엄마만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걸어가죠. 근데 엄마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엄마 앞에서 결혼 안 하면 나를 용서 못 할 거야. 약간 그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게 또 나 같았어, 너무. 이 음, 사건의 주인공이 자꾸만 이게 어차피 내 자서전이니까 내 이야기인데, 또 그런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다가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가 되게 엄마한테 음, 의지를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결혼식 음, 할 때 꽃이며 뭐 음, 이런저런 장식이며 엄마가 음.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뭐 아, 화장을 한 모습이며 음, 드레스며 엄마가 딱 날 봤을 때 넌 이런 건 안 어울려. 넌 이게 음, 더 잘 어울려. 이렇게 딱 말해줄 텐데 음, 이런 걸 계속 신경을 쓰더라고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 음, 자신의 그런 기준들을 정말 많이 동기화한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을 저희가 결정할 때 엄마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네. 엄마가 없어지면 누구한테 물어보나. 물어볼 사람이 전 가족? 그러니까 엄마랑 음. 한 얘기를 챗 GPT한테 다 놓고 이제 무슨 일 생기면 챗 GPT한테 엄마라면 어떻게 대답했을지 얘기해줘. 하는 수밖에 없겠죠. 딩동댕동. 그러면은 딥시크로 못 옮기네요. 챗GPT만 평생 써야 되네. 이제. 그쵸. 그래서 유료 결제하면서. 아,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음, 인상 깊게 음, 본 구문이 있었는데, 음, 엄마를 잃는 것은 음, 벌침을 맞는 것과 같아서 죽을 때까지 그 음, 벌침이 박혀 있는 상태로 뭐 지내야 한다? 그런 식의 문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음. 그래서 태어날 때 있는 사람, 제가 자궁 속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의 그쵸. 첫 인간인데, 내가 만난 첫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음, 그런데 이 작가는 음, 너무 엄마가 많이 다퉜고 음,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음, 풀지 못한 채 엄마의 간병을 시작하다 보니까 음. 더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기도 해요. 좀 급박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빨리 이것도 풀고, 엄마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엄마한테 내가 먹었던 음식도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삶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오지 맞아요.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미셸한테 그냥 거기 있어라. 뭐 아빠랑 엄마가 같이 뭐 병원 다닐 것이다. 정말 암과 그런 간병의 현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좀 자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응, 사실 간병이라는 게 응, 어, 아쉬움이 남겠지만 응, 결과가 잘 안 되게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죄책감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죄책감이 남을 텐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음, 간병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전혀 아무것도 교육되어지지 않고 매뉴얼도 없고 정말 옛 사상 그대로 효의 사상 그대로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해야지 그것이 좋은 간병일 걸까? 아니면 자신도 챙기고 솔직히 자식이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간병의 선을. 그래서 뭔가 그렇죠. 공동적인 선으로, 그러니까 상식으로 좀 뭔가 간병의 선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주변에서 뭐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보다 보면. 간병이라는 게 뭐 세금처럼 응, 다달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응, 뭐 인생에 응, 정말 손가락 꼽히는 횟수 정도로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응, 그 맞닥뜨리면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응, 근데 그 와중에서 너무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응.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옴기니의 말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그 말이 있어요. 이 미셸 자우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예술가라는 겹겹의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또 다른 종류의 좌절과 혼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는다. 너는 누구냐고. 너 같은 아시아계 여자 가수는 이미 있는데 너는 대체 무엇을 보여줄 거냐고. 하지만 영민하게도 미셸은 곧 자명한 대답을 야무지게 찾아낸다. 자신은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국인인 동시에 갈비와 김치를 좋아하고 치킨을 먹을 땐 반드시 무피클로 입가심하고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을 들으면서 애수에 잠기는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자우너는 자신에게 다가온 장벽을 하나하나 당당히 극복해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아름답고 단단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게 저한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너 같은 아시아계 음, 여자는 이미 있는데 너는 대체 뭘 보여줄 거냐고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게 난 대체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진 않지만 제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내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영어 잘하는 연구자들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이 분야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뭐 아시아계들 얼마든지 근데 너는 뭘 할 거냐?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냐?를 스스로 질문하는데 이 자우너처럼 나에게 다가온 장벽을 하나하나 당당히 극복해내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여기 있으면 내 존재의 이유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시나요?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지?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즌 중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솔직히 나를 왜 안 뽑지? 안 이런 뽑지. 생각? 음, 근데 어디 소속돼 있다 보면은, 그리고 약간 소수자라면은, 특히 뭐 미국에서 아시아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자기 존재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정말 그 끈질긴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좀 지치기도 한데 그게 또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얘기를 하면 응, 할수록 되게 응,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분은 응, 미국에서는 넌 어디서 왔니? 응, 응, 라는 시선을 받고, 응, 한국에서도 넌 어디서 왔니? 라는 시선을 응, 받는데, 응, 그런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응, 정체성을 찾고자. 응, 근데 나의 한국적인 정체성은 오로지 엄마한테만 있었는데, 응, 그 응. 엄마가 떠나가 버리니까 음, 이를 또 음식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네. 것 같고. 그래서 한국 독자들도 읽으면서 공감될 부분이 많고, 또 미국 독자들도 읽으면서 이민자의 이야기니까 또 공감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저희 두 명의 이제 관점이 잘 들어간 그 관점을 리뷰할 수 있는 좋은 책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죠. 어, 별점을 줄까요? 별점? 감히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점을 내려봅시다. 별점. 나만의 별점. 별점 주지 말까요? 별점이라는 게 좀 평가하는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평가하나요? 미셸 자우어 씨의 삶을.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 보고 뭐 음, 다른 사람 별점 몇 점이든 그냥 나는 내 음, 기준에서 음. 이렇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서울 남자 씨부터 해보시죠. 어렵네. 저는 3.2점. 이유는? 이유는 책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음, 근데 이 이민자로서의 그런 정서는 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음, 3.2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왜, 3.2점이면 음, 매우 높다. 아니, 그럼에도 그 이민자의 시점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데도 높은 점수를 준 건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읽을 것 같아요.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도 만약에 상실의 경험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울지 않을까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책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 3.2점 드립니다. 좋습니다. 뉴욕 여자 씨는 몇 점인가요? 저는 3.35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너무 재밌게 읽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소설 좀 원래 둘째 자리까지 나오나요? 원래 책을 읽다 보면 좋아하는 구절이 많아서 사진을 다 찍어 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책 사진을 딱 한 장, 그 옴기니의 사진 한 장밖에 안 찍어 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문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문학적인 면을 또 책을 읽으면서 되게 즐기기도 해서 문학적인 면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이어서 너무 그러니까 압축된 정말 솔직하게 가감 없이 이기적인 부분도 다 쓰잖아요. 다 쓰고 다 보여주고 다 토해내는 그 용기가 대단하고 그 누군가를 추모하고 상실했을 때 사실 이런 글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흘려보내세요. 뭐 현재가 중요합니다.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보다 내 그 불안했던 마음과 막 촉박한 마음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엉켜있는 그 글을 솔직하게 다 써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피곤하다. 나처럼 피곤하다. 너무 나처럼이라고 하면서 좀 그런데 본인 중심적인 책이라서 좋은데 본인 중심적인 책이라서 그래서 또 피곤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3.35점 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이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 몇 점 만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5점 준다 하더라도 음, 읽을 사람은 읽고 안 읽을 사람은 안 읽고 네. 1점 준다 하더라도 읽을 사람은 읽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책 리뷰를 해서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혹시 어떤 책 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쪽의 책을 읽고 싶으신지.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음, 있는 책으로는 음. 스타르타? 시다르타의 헤르만 전기인가요? 헤세, 어, 아니요, 헤르만 헤세 작품인데, 네, 스타르타라고, 네.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어떤 건데요? 대충. 소설이에요? 아니면 자전적 이야기예요? 소설이에요. 아, 혹시 왜 뉴 그거, 여자분께서는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가 하고 싶은 거요? 저는 언젠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언제 할지 모르겠고.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뉴욕에서 지금, 뉴욕 살았던 여자가 돼버렸는데요. 뉴욕 여자에서. 뉴욕 살았던 여자가 돼서. 뉴욕 살았을 때는 정말 집 근처 10분 안에 한국문화원이라는 정말 좋은 문화원이 있어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말 많이 빌려봤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소설 가뭄. 그런데 또 이제 책을 이렇게 리뷰를 하면 또 각 잡고 읽게 되니까요. 시타르타도 좋고, 음, 뭐 평소에 읽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싶었던 책 이런 거 없나요?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요? 지금 리틀 음. 라이프 이려나? 리틀 라이프 열심히 시도 중입니다. 이 사람의 이 감정을 나도 빨리 느껴보고 싶어. 이 감정을. 그 이 감정을? 감정. 어.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럴 수 여기까지 있죠. 하고 다음 시간에 볼까요? 안녕. 안녕.